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또 여러 민생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격주로 발표되는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3%로 집계가 됐어요. 높은 지지율인데 20대 제외 연령에서 과반 지지를 얻었고, 중도층을 봤더니, 중도층이 중요한데 69%가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무 긍정률이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은 4%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지난 조사가 신년 기자회견 당일까지 조사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논란이 됐던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란이라든가 뭐 이혜원 후보자 사태가 잘 마무리됐고요. 최근 대통령이 강조했던 민생 입법, 뭐 정책 입안을 좀 빨리 하자. 그리고 네. 국민 체감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부동산 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 녹아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129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현안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네. 대부분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연령, 뭐 거주 지역에 무관하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또 129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서도 긍부정 전망이 팽팽하긴 하지만 작년에 10.15 대책과 비교해 보면은 긍정적 전망이 10%포인트나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목해서 볼만하고요. 네. 해당 조사는 자세한 내용을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국정 지지율이 60%대로 올라섰다. 뭐 잠시 뒤에 나오게 되는 갤럽 조사까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미래 과학자들을 만났어요.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 대학원생 등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들이었는데, 이 대통령 과학 장학생,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면서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7월에 1회 장학생 110명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여러 정부 지원 장학금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 장학금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공계 대학생들에게는 대장금이라고 불린다는데요. 1회 장학생 중 좀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대통령은 그래요. 어제 이 장학 제도뿐만이 아니라 네. 국가 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좀 열어보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카르텔 운운을 하면서 이제 R&D 예산 삭감했던 것도 좀 지적했는데요. 네. 역설적으로 윤석열 때 R&D 예산 삭감해서 수많은 석박사급 학생들이 좀 연구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 삭감을 그렇게 해놓고 이 대통령 과학 장학생 대상에 대학원생 100명을 추가한 것도 윤석열 때입니다. 오니까 사탕 하나 더 준다는 식인데 어제 참석자들도 이러는 거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한 서울대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이 따끔한 지적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어제 모인 학생들 중에 남학생들은 이 과학기술 분야 대체 복무 확대 언급에 좀 상당히 혹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얘기로는 이미 병무청이랑 협의 중이고요. 안규백 국방장관도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연구부대라는 아이디어도 냈는데 네. 실제로 그런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상반기쯤에 아까 얘기한 그 군 개편안이 발표가 될 때 네. 이들 이제 이공계 석박사급의 인력들이 인공지능 관련 대기업 전문 요원으로 좀 배정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13년 이후부터 좀 대기업에서의 대체 복무가 거의 불가능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도 주재를 했는데, 여기서도 아이디어를 여러 개 내놨습니다. 지방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구내 식당을 만들지 말고 아예 직원들 식대를 지원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내놨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의 식당을 살리자는 취지인 거죠?
그렇죠. 있는 구내식당은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음, 집어넣어 옮기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새로 구내식당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식대 음,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사실 점심값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구내식당 있으면 음, 되게 그곳을 가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점을 보고 정부 돈을 좀 써서라도 이렇게 한번 밖에서 식사하는 걸 좀 유도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아, 제안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최근에 비슷한 취지의 주문을 참모들한테도 한 바 있습니다. 요새 매주 수요일에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삼청동이나 효자동에 좀 마실 좀 나가라고, 골목 상권 경기 좀 활성화해야 된다. 돈 좀 쓰시라는 권유를 한 음, 건데요.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대통령 직접 산책을 하는 모습이 X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래요. 자, 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이 민생 이걸 살리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이 열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해서도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이번에 적발된 설탕, 밀가루 음, 담합처럼 네, 이런 독과점 구조를 악용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인 건데요. 음, 특히 지금까지 쓰지 않은 새로운 방법들을 좀 발굴해봐라. 뭐 네,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취임 이래로 사실 이제 농수산물, 뭐 축산물 유통 문제를 직접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방안들이 조치가 취해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격 조정 명령제 이게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음, 대통령이 작년 10월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거든요. 네, 정부가 물가 안정, 뭐 부당한 가격 형성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음, 특정 품목의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 네, 박근혜 정부에서 교과서에 대해서 한번 이런 명령을 한 바 있지만 먹거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만큼 이번에 이제 담합이 적발된 설탕 밀가루 같은 경우에 부당하게 이제 가격이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검토하라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 대통령의 워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 CJ제일제당이 어제 일반 소비자용 설탕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예, 이렇게 실질적인 이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노력 또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뭐 기업들의 모습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경남을 찾습니다. 네, 타운홀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음, 굵직하게 의제를 좀 나눠서 예측하자면 네, 방위 산업 그리고 피지컬 AI 뭐 행정 통합 이런 세 가지가 될 것 같고요. 경남이 우주 항공청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뭐 네, 이런 곳이라 방위 산업이 중심지입니다. 특히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 장관이 이번 주 월요일에 하나오션 거제 음,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강훈식 실장이 직접 캐나다까지 갔던 잠수함 관련 문제인데요. 음, 관련해서 어떻게 좀 논의가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부울경 행정 통합 문제도 빠뜨릴 수 없죠. 그래서 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함께합니다. 네, 오늘 또 김혜경 여사 일정도 하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한복인들과 신년회를 하는데 어, 경주 에이펙 등에서 김 여사가 보였던 한복 애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올해도 이런 기조가 잘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